세계 치안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OECD 기준 각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의 위험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술 취한 채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겠느냐며 모처럼만의 성과에 어깨를 들썩했습니다.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넘비오는 지난 2015년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에서 한국을 1위에 올려놨는데요. 안전지수가 80%를 넘은 국가는 한국과 싱가포르, 카타르뿐이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소식을 접하고는 새벽 2시의 도시에서도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건 거의 다른 행성이잖아.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치안이 좋지 않고 소매치기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인들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는 소매치기 건수가 유럽 1위를 기록하는데 그중 관광도시인 베네치아의 소매치기는 압도적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자 지역 당국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베네토주의 루카 차이아 주지사는 소매치기 상습범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관광객은 신성 불가침한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도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거리와 골목을 걸을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죠. 이번 강력한 대응책 제안의 배경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는 50세의 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지갑과 에어팟을 훔친 10대 소매치기범 3명을 직접 추적해 붙잡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소매치기범 중 14세 소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거의 1시간 동안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해당 영상엔 소매치기범과 관광객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틱톡에서 약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은 이탈리아의 심각한 소매치기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탈리아의 소매치기는 유럽에서도 상위권으로 심각한 편이며 이탈리아 사람들 스스로도 일상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는데요. 이탈리아 관광지는 사실상 작전구역이나 다름없고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같은 도시는 소매치기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 지역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관광지는 도시가 아니라 사냥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특히 지하철과 트램, 버스가 소매치기의 핵심 무대인데요. 소매치기 범들은 출입문 앞에서 밀치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멈추게 하고 여러 명이 둘러싸 주의를 분산시킨 뒤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물건을 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문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수법이 매우 흔하게 알려져 있죠. 심지어 이탈리아 현지인조차 소매치기를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드물고 최소한 지인이 당한 사례는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소매치기 범죄가 베네치아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자 최근 현지 주민들까지 치를 떠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소매치기 골목이라는 현수막을 직접 내걸며 당국의 범죄 조직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매치기부터 불안한 치안에 당해본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긴 왜 아무도 훔치지 않지? 라며 크게 당황하곤 하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SNS와 여행 커뮤니티를 종합하면 한국의 치안 수준은 단순한 안전함을 넘어 문화적 충격에 가깝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충격에 빠진 얼굴로 찍은 영상만 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진 가방이나 휴대전화, 지갑 등을 촬영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저건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흔한 일상이야.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건 나 아직 집에 안 갔어요와 같은 인사표시라고 휴대전화나 지갑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야. 이탈리아였음 1초 컷이었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서로 훔치려고 살인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걸. 난 이탈리아로 돌아오자마자 가방부터 꼭 껴안게 됐어. 한국 살면서 제일 놀란 게 여성 친구들이 새벽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거였어. 솔직히 다른 나라였다면 불가능했지. 안전하다는 게 이렇게 삶의 질을 바꾸는 줄 몰랐어. 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는 사람을 처음 봤어. 등과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특히 밤거리 풍경, 분실물 문화, 경찰에 대한 인식은 이탈리아인들이 믿기 어렵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반됩니다.
한국과 다르게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밤 외출은 소매치기, 날치기, 집단 절도가 흔한 탓에 늘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대도시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새벽 시간대 혼자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은 이탈리아인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여행 블로그를 보면 여자친구가 새벽 1시에 혼자 지하철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이탈리아였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탈리아인의 반응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특히 한국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지갑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하러 가는 장면은 거의 전설급 에피소드로 통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는 순간 가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도난 걱정보다 커피 식는 게 더 걱정된다는 농담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한 이탈리아 여행 블로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긴 도둑이 직업이 될 수 없는 나라구나라고 말이죠. 만약 이탈리아에서 지갑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린다면 많은 이가 빠르게 찾는 걸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대입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 분실물 접수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조회 등과 같은 절차가 당연한 다음 단계로 인식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현금까지 그대로 돌아왔다, 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경험담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공유되는데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째에 접어든 루카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찾았다. 이탈리아였다면 카드부터 정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밀라노 출신의 마르코는 한국에서는 밤에 이어폰 끼고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상상 못한다. 고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서울 망원동에서 1년째 살고 있다는 프란체스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는 긴장을 풀고 살아도 괜찮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습관처럼 가방 지퍼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로마에서 자란 내게 그건 생각이 아니라 반사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사람이 많으면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하철 문 앞에서는 숨을 고르고 카페에서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그게 이탈리아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너무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방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덕분에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조금 덜 경계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됐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리도, 건물도, 기술도 아니에요. 서로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약속, 그 보이지 않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